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입니다. 로렌스 J. 브라운 씨가 쓴 상호주관적 과정과 무의식에 대한 책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유튜브 강의는 쉬었는데 저희 센터에서 하는 강의는 계속 이 책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꽤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강의에서 그동안에 나간 진도 조금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같이 이렇게 진도를 맞춰서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호주관적 정신분석은 현재 지금 새롭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그런 학파지요. 이 학파가 주장하는 것은 내담자의 그 무의식의 세계와 그 다음에 상담가 정신분석가의 무의식의 세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의 장 안에서 함께 상호적으로 주관적으로 영향을 끼치면서 새로운 어떤 것들을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간다. 이런 새로운 이미지들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니까 거기는 치료가 되면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내담자의 그 정신세계와 상담가의 정신세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깊이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그러니까 상담가와 내담자가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이와 그 내담자 안에 있었던 그 대상 세계들이 전이를 통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전이와 이 전이를 통해서 상담가가 느끼는 역전이 상담가가 내담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그 정서적인 그런 정신적인 상태, 이 역전이가 어떤 식으로 서로 주고받고 이 속에서 전이전투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활성화되면서 이것들이 서로 새로운 이 두 사람만의 전이 역전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두 사람만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 창조해내는 것, 새로운 이미지, 그러면 새로운 언어,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담의 장 안에서는 한 사람만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상호 주관적인 그런 관점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이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이 이론이 뚝딱 만들어진 건 아니지요. 이 이론이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많이 활성화되었거든요. 이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 영국 정신분석가들, 그러니까 클라인 계통의 영향을 받은 그런 대상관계 학자들이 그쪽으로 이론을 전파했고, 그 다음에 비욘의 이론을 받아서 이분들이 라틴 아메리카라는 그 장 속에서 이 이론들이 막 활성화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클라인이 얘기하는 거는 좀 초기 전 언어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 속에서 투사적 동일식 기제를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 그것을 개념화하신 분이 이렇게 클라인이 되겠는데, 이런 전 언어기 속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그 투사적 동일식 기제가 상담의 장 안에서, 분석의 장 안에서 내담자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그걸 우리 분석가가 이거를 소화해내는 이런 과정들, 이걸 어떻게 분석해내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임상에 적용하신 분들이 이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이 책을 진행시켜 보니까 이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이론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들한테는 내담자를 이해하고 자기 자신한테서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담자를 만났을 때 갑자기 화가 올라온다든지, 어떤 분들은 깊은 공허로 들어간다든지, 몸이 아프다든지, 역전이 신경증을 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 내담자가 던지고 간 이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역전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상담가들한테서 굉장히 이렇게 상담가가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내담자들을 분석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인 것 같아요. 임상에 적용하기 아주 좋거든요. 계략적인 거는 바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진행해 나간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 사람들한테서는, 이 분석가들한테서는 이 진정한 접촉이 무엇인가, 우리가 상담가가 내담가하고 접촉할 때 의식적인 차원에서 접촉이냐, 무의식적인 면에서의 접촉인가, 진정한 접촉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식적으로는 바르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내담자에게 설명을 해줬다 할지라도 이 내담자가 무의식은 불안으로 떨 수가 있는 거예요.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불안이 감해졌지만 무의식에서는 알지 못하는 어떤 불안이 올라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해줬는데도 우리 내담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거는 의식적인 차원에서는 접촉은 했지만 무의식적인 접촉은 안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상호 접촉은 바로 이 무의식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때, 이게 상담가와 분석가와 그다음 내담자가 무의식적인 면에서, 서로 간의 무의식 면에서 접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접촉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주관적인 관점은요, 분석가와 환자 모두가 그들의 상호작용에 이렇게
그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무의식적인 의미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게 이게 바로 상호주관적 정신분석이 하는 그런 관점이고 행동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무의식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의식에 접촉을 하면. 그러면 이 무의식의 접촉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투사적 동일시예요. 투사적 동일시. 그러니까 이게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가와 내담자는 이 내담자들이 오면 무의식의 언어, 그 어렸을 때 전 언어기의 의사소통은 그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이 내 안에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엄마한테 던지면서 투사하면서 동일시를 일으켜서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들, 자기의 그 괴로운 상태들을 엄마가 알고 그 행동을 빨리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어려움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 엄마한테 조종하는 그 힘들을 이 아이들이 그렇게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인 거거든요. 이걸 내담자들이 상담의 장에 와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신의 그 불안과 고통 이런 것들을 이 분석가한테 던지는데, 투사를 해서 던지는데 이걸 그냥 분석가가 알고 분석가가 받아들이고 이걸 이해하고 견뎌줄 수 있는 이 분석가와의 만남을 원한다는 겁니다. 이 분석가가 이걸 이해하고 견뎌줄 때 내가 이해받는다는 느낌, 그때에서야 자신들의 불안과 고통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투사적 동일시가 이 굉장히 강렬한 정서거든요. 이 분석가의 상황하고 상관없습니다. 강력하게 압도적으로 그냥 분석가의 마음 안에, 정신세계 안에 확 집어넣는 거거든요. 투사적 동일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담자의 것들이 내 마음 안에 확 들어와 버려서 내 안에 화가 나게 하고 나 안에 막 깊은 우울이 들게 만들거든요. 이게 바로 내담자가 자기 안에 있는 그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의 그 힘든 부분들, 그런 것들을, 괴로운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담가한테 투사해서 동일시하도록 해서 상담가가 그걸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담가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너무 괴로우는데 이 상담가가 그걸 잘 고통을 담고 견디고 소화해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환자들이 치료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변화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우리 분석가들은, 상담가들은 액팅아웃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 그냥 화를 내고 어떤 선을 넘어서 행동할 수가 있는, 액팅아웃 할 수가 있는데 그걸 끙끙거리면서라도 던져진 이것들, 환자의 고통을 알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잘 소화해내고 담아내는 그런 상담가의 그 감정을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내담자들은 진정으로 내가 이해되어졌다. 나의 고통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소화해내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내담자들이 서서히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한다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서만, 언어로서만 해석을 하는 것 가지고는 우리 내담자 안에 변화가 안 온다는 겁니다. 우리 내담자의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내 안에서 잘 담아내고 소화해내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그게 진정한 그 내담자 안에 있는 고통을 내가 잘 이해하게 되고 이게 진짜 공감적인 이해가 되는 자리거든요. 깊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이 상담가가 같이 앓는 거고 같이, 이게 진짜 공감이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내담자들이 진짜 나를 이해하는구나, 나를 받아들여 주는구나, 내가 수용되어 주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부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분석자들, 그 어마어마한 것들을 던져놓고 상담가가 그거 액팅아웃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이 내담자들도 참 자기가 그 던진지 안 던진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 상담가의 액팅아웃 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끙끙거리면서라도 힘든 거, 나쁜, 보통은 좋지 않은 것들을 던지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던지기 때문에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하는 이 상담가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잘 소화해내고 견뎌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분석자, 내담자로 하여금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창조하는 것은, 공감되어진다, 공감받고 있구나, 이해되어진다는 이 경험을 이렇게 갖는 것은 분석가가 이 자기가 투사한 그것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경험을 견뎌내는 그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인식이 있을 때,
그 내담자가 그렇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담자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저 상담가가 나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내담자들이 안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버텨내주고 견뎌내줄 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사람 속에서 투사적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투사적 역동일시 개념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서로 간에 힘든 과정, 이 전이분투의 과정 속에서 이 같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이 속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 견뎌내주는 그 소화해내는 그 분석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안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겠죠. 이러면서 두 사람 안에 뭔가 새로운 것들, 이야기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이게 상호주관적 정신분석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개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비혼의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비혼이 굉장히 이 이론에 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비혼에 담아주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또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